상황이고요. 이제 선임이 짜놓은 코드를 내가 이어서 짜야 되는 상황이죠. 영상을 들어주면 되고요. 일단은 오리를 생성하고 오리 객체죠. 이 뒤에 객체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객체를 생성하고 날개하는 것, 날개하는 건 여기서 하고 있고 오리 객체 생성하는 건 이 줄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필요한 것만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리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오리 객체를 보고 만들 설계도가 없으니까 오리 설계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객체 생성까지는 되지만 그 객체가 이런 기능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문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요구사항은 출력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까지가 요구사항이라 이런 내용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나오면 첫 번째는 요구사항 충족시킨 거죠.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완료된 거 클래스랑 메서드 만들어서 처리됐다라고 나오죠. 두 번째 문제의 요구사항.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객체죠. 그리고 날개 해야 되고, 그러면 청둥오리랑 흰오리 객체 생성했고 날아가는 것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이거 실행해보면 문법적인 문제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실행은 되지만 코드가 중복됐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중복을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중복에 관련해서는 3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중복을 제거하라고. 날다 메서드 중복됐으니까.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중복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중복된 횟수 두 개입니다. 두 개. 왜냐면 어쨌든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이 한 개를 제외한 이 두 개가 중복됐죠. 그래서 중복을 없애라고 하니까 일단은 없애는데, 이렇게 되면 먼저 만들어 놓은 애들이 못 쓰게 되죠. 근데 A/B 테스트를 해보세요. 흰오리 is 오리, 청둥오리 is 오리라고 했을 때 얘네들 앞에다가 모든 이거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모든 청둥오리는 오리다. 모든 흰오리는 오리다. 오리가 맞죠? 여기에다가 오리 is 흰오리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죠. 오리에는 다양한 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흰오리한테 오리의 상속을 받게 할 겁니다. 청둥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리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오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기술의 내용이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흰오리, 청둥오리 말고도 뭐 오리과의 다른 동물들 있죠? 원앙 같은 그런 애들 뭐 종을 좀 더 100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익스텐즈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상속을 할 수 없을 경우 이거 지우고 여기 안에다가 날다라는 기능을 100번 넣어야 돼요. 클래스도 100개 생성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냥 우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이펙트가 없대요. 그래서 임팩트를 넣어줘야 돼요. 막 느낌표나 좀 뭐 이런 거 있죠? 좀 더 정신 사나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야 된다고 하면 100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날다 메서드 전부 다 건드려야 되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제 상속을 썼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만 고쳐도 모든 100개 클래스가 다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을 다 시켜놨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할 때 A/B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 자바가 얘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 신텍스 관련 오류만 아니면 그냥 뭐라고 안 해요. 그렇다는 건 얘가 맥락에 대해서는 이상한 점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눈치가 없어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개발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자가 막 상속을 이용할 때는 이 맥락을 얘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맥락을 자바에 주입할 수 있으니까. 다음 문제. 게임의 재미를 위해 오모오리를 추가합니다. 오모오리가 등장했어요. 오모오리를 만들었으면 날다라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똑같이 우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고모오리 객체 만들 수 있는 클래스 하나 만든 다음에 오리의 상속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문제는 해결됐죠? 고모오리가 날개로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 문제 요구사항을 또 보면은 고모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이거 장난하냐고 이렇게 면박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막 그 러버덕 있죠? 그 잠실 호수공원에 이 러버덕 이렇게 있는데 얘 고문데 어떻게 날아다니냐 이거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없도록. 그래서 날 수 없다 라고 날다라는 메서드 실행했을 때 출력되면 돼요. 근데 다른 오리의 상속을 받은 객체들은 어때요? 날개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건 뭘까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죠. 메서드의 기능을 재정의하는 거.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방법은 내가 상속받은 메서드의 이름 그대로 쓰고
이 안의 기능을 없애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되니까 이 출력문 내용만 바꿔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은 방법일까요? 음, 자, 부모 클래스고 자식 클래스입니다. 부모랑 자식이 각각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식한테도 동일하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부모가 가진 기능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다 받는 와중에 이거 파란색 마음에 안 든다고 상속을 안 받겠다고 난리 피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질문을 다시 자식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 이득일까요?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실일까요? 손실이죠. 이거 받은 거야. 얼마든지 받게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받을 수 있을 때 다 받아 놓는 게 이득인 거죠. 어, 그러고 나서 다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일단은 상속은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속을 받아 놓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 클래스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연구협회에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면은 이 상위 개념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모우리가 만약에 상속을 안 받아놨다. 그럼 새로 발견된 내용 상속 안 되죠. 어, 물론 이제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인 우리가 갖는 게 얘한테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죠. 이 날다라는 것도 얘가 날 수 없으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상속은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필요한 대로 자식이 필요한 대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은 고모우리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총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있는 건데 자식의 개성이 반영된 거죠. 반영돼서 얘는 없어진 겁니다.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들어있던 기존의 값 이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값 저장할 때 어때요? 기존의 값은 사라지죠? 새로운 값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메서드 재정의에서는 재정의하는 기능이 변수의 새로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기능은 처음에 저장했던 그 값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다음 문제. 요구사항을 보면은 고모리 반응이 좋다고 해서 고무오리 두 번째 거를 만들고 날게 해야 됩니다. 고무 이오리예요. 고무 이오리.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거 고무 이오리를 만드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날다라는 거 메서드를 넣어주면은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 가능한 문제 하나 또 생겼죠. 중복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무 이 오리는 누구의 상속을 받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고무오리 계열에서 날다 메서드의 중복 이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자, 어, 중복 발생한 부분이 날다라는 메서드 부분이죠.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최상위에 오리 클래스가 하나 있고 오리는 날 수 있는 애들 실제로 날 수 있는 애들한테 상속을 주고 있고 이렇게 상속을 주고 있고요. 얘네들은 안 건드려도 되죠. 이렇게 얘네들은 실제로 날 수 있으니까 오버라이딩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고모오리 계열 얘네들은 못 나니까 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고모오리 옆에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날다 메서드가 있고 날다 메서드를 날 수 있는 애들한테는 그대로 줬어요. 그리고 고모리한테는 줬는데 얘는 날 수가 없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날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고무 이 오리도 받았던 거를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복이 발생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고무 이 오리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의 상속을 받는 게 낫냐라는 거예요. 고모오리의 상속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고모오리에게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오리의 상속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이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상속이 끊어진 지금 이 상황.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화살표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메서드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을 좀 복잡한 상속이라고 해요. 복잡한 상속. 실행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한 상속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데 뭐 어쨌든 해결은 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요구사항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에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이 다중상속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속을 하지 말고 고모오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 복잡한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뒤에 뭐뭐 오리가 붙는 클래스는 오리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전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 말고 여기다가 얘네처럼 날 수 없는 애들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 이름을 로보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 또 상속을 받아야 하겠죠?
복잡한 상속을 이용하려면. 근데 우리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복잡한 상속 쓰지 말라 했으니까. 어, 다시 새롭게 그려보자면 얘가 우리 클래스고 얘가 고모우리 클래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로보도리 클래스예요. 얘는 여기다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오리랑 고모오리랑 그리고 로보도리 나는 거랑 수영하다가 있는데 로보도리가 얘는 이제 로봇이니까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오리처럼 하늘을 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의 상속을 받으면 되죠. 근데 수영은 고모오리처럼 고모오리처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다중상속이 된다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우리 클래스가 있고 익스텐드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오리랑 고무오리 이렇게. 근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클래스 cannot extend multiple classes.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클래스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부터 글러 먹은 거죠. 왜냐면 신텍스 에러니까. 상속을 하나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계가 있죠. 상속의 이 상속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 해결하고 났을 때 그 모양이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A/B 테스트도 그 어떤 거는 통과를 하고 어떤 거는 통과를 못 하고요. 그래서 상속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구해했던 겁니다.